롤러코스터. 혹시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온 것일까요? 잘들 놀다 왔어? 운전기사? 운전 계셨나요? 방금 들어왔어.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재혁. 강단에서 화학 공식 가르치던 놈 지금 제법이야. 잘하고 있다. 응?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약장수냐 보숨이지? 자식이 굶어 죽겠다고 일자리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고? 아무튼 형, 나 이거 아무래도 적성에 안 맞아서 안 되겠어.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족을 생각해야지, 가족을. 가족은 무슨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내일부터 영업소 안 나가 그렇게 알아.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형! 동생? 오랜만이야? 웬일이냐? 아 며칠 있으면 준우 생일이잖아. 그래서 애들 얼굴도 볼 겸 그냥 지나는 길에. 지나가라 그럼. 아, 형. 저기 말이야. 형네 회사 다닐만해? 재밌냐? 아니. 그냥 미안하니까. 정말 미안하냐? 당연하지. 죽고 싶지.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죠? 행복한 집에 온 재혁. 그런데 일찍 왔네? 돌이 못 만났어? 좀 전에 나간대. 지금 몇 시인데 잠도 안 자고 뭘 그렇게들 먹어? 아빠, 내 생일날 놀이공원 갈 거야? 놀이공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놀고 먹을 꿍이들만 하고 있으니 아유. 가족들한테 너무한 거 아님? 회사에 많이 힘들어? 쉽겠냐? 알아보니까 그 마트 캐시어 같은 거 하면 내 얼굴에 똥차를 꼽는 아이디어였지 않냐? 그게 아니라 당신 혼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이런 거 아니야? 100m 경주라는데 거의 중반까지 선두권으로 달리고 있었어. 이대로만 가면 1등은 아니더라도 제법 성공적인 레이스로. 대학 교수였던 재혁에게는 근데 갑자기 재수없게 돌불에 걸려서 바다에 꼬꾸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게임 끝난 거야. 망친 레이스라고. 근데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어서서 결승선까지 가야 돼. 너 같으면 짜증 나겠냐 안 나겠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동생 제필은 확실한 거지? 주식 투자가? 근데 조화제야 그 개뿔도 없는 날새네 사라 그러던데. 아이고 뭐 회사 꼬라지가 어떻게 가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몰라요. 분명히 어떤 놈들이 주식을 사 먹고 있어. 그것도 몇 개월 동안 야금야금.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거라고. 목숨 걸 수 있냐? 분명 우리가 다 웃겨. 네 쓰레기 정보 때문에 우리 집안 꼬라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우리 형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 형이 저렇게 된 이유가 제필 때문이었군요. 근데 너무 폭력적인데. 이번에도 쓰레기만 너 죽어 이 새끼야. 야 아니에요. 확실해요. 확실해. 어떻게 생겨먹은 새끼들인지 낯짝 먼저 보고 멀쩡한 새끼들인지 왜 사들였는지 확인 작업 확실히 하라고. 안 나온다더니 묻지 마. 사정 뻔히 알면서. 인생 다 그런 거다. 형. 왜? 우리 회사는 신약 안 만들어. 뭔 신약? 좋은 약 하나만 있어봐. 이렇게 구차스럽게 약 팔러 다닐 일 없잖아. 너 또 주식 생각나서 정보 캐는 거냐? 내 미쳤어. 주식으로 망한 놈은 절대 주식 못 끊는다. 끝장을 보고만. 아 이거 진짜 안 한다니까. 너 꼬드긴 놈 그놈. 그냥 아주 그냥 뼈를 발라버려야 돼. 그놈 여기 있음. 내가 돈이 어딨어. 제필과 사귀는 사이인 연주.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갖다 쓴 지가 언젠데. 너 대출은 안 되냐? 형 인생 그렇게 주저앉혀 놓고 이제 나까지 그렇게 만들 작정이야? 내가 무슨 악성 코드냐? 좀비냐? 이분 상습범인가 본데요. 그러다가 인생 막장 가는 수가 있어. 더 늦기 전에 정리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 만나. 선배. 제필 씨 소개시켜준 사람이 선배거든요. 형마저 포기한 동생이라니. 그땐 그런 놈인 줄 몰랐지. C2H5OH 에탄올. 소독제로도 쓰이고 술도 만들고. 제법 쓸모 있는 놈인 줄 알았지. 그런데요. CH3OH 메탄올. 잘못 마시면 눈이 멀거나 죽어. 독이야. 그 놈은 바로 이런 놈이야. 말도 안 돼. 씨. 한밤중 목이 말라 일어난 재혁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헐,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이젠 숨어서 먹냐? 숨기는 애들이 배가 고파서 잠이 오는데 그래. 왜 일어났어? 아빠도 먹을래? 짱 맛있어. 아, 이것들이 진짜 무슨 겨울잠 준비하는 곰들도 아니고 도대체 뱃속에 뭐가 든 거야? 아유. 근데 맛있겠다. 이분 형사였음. 야, 네 사정내 알바 아니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알아내. 그 새끼들 늦게 찾아서 메스타일 놓치면 다 뒤지는 거야. 어? 제필은 온통 주식 생각밖에 없는 듯. 야, 뭐냐? 야, 익사야? 키프 보이지도 않는데? 익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유기? 아, 유기도 아닌 것 같은데 너 가서 한번 봐봐. 그럼 뭐야? 야, 제필아. 그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에이씨! 이게 이틀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더 이상한 건 이런 시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비슷한 시신이 두고 더 들어왔어. 잠실이랑 분당에서 한 곳이야. 뭐 일주일 전에도 강원도 무슨 계곡 이런 데서 발견된 일가족 시신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들어온 시신들하고 거의 흡사해. 뉴스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사망자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저? 이 와중에 골프를 쳐?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럼 밥 숟갈 넣고 죽지고 앉아서 왜 죽었나 뉴스나 들어보고 있을래? 또 이상해. 도 없고 주식에 미친 형사라니. 이거 진짜 또 삽질 아니라나? 야, 제필 빨리 강원도 가봐. 강원도를 왜요? 강원도 어제 탄천에서 발견된 윤선 씨 있지? 남편이랑 애들이 시체로 발견됐어 오늘 아침에. 조사하다 보니까는 가족들 블로그에서 올해 강원도 그 중봉이라는 계곡에서 물놀이 한 사진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 계곡 주민 일가족이 죽었다며. 반장님 분명히 그 계곡에서 유해 성분이 나오신대잖아. 어? 제필은 강원도에 가게 됩니다. 원장과 골프장에 온 재혁. 괜찮으세요 원장님? 아, 괜찮아. 아까부터 뭐 물만 그렇게 드세요? 한 며칠 전부터 그래. 아, 괜찮아. 빨리 가자. 원장님 안 치세요? 원장 왜 저래? 그런데 원장이 갑자기 호수로 뛰어들더니 죽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재혁. 그런데 이번엔 가족들의 상태가 뭐야 니들 왜들 그러고 있어? 이상합니다. 왜 물만 마셔대고 있냐고? 밥이 안 넘어가서 그래. 왜 이제 물 마시는 것도 아까워? 한편 강원도에 도착한 제필은 일 끝났으면 어찌 왜 걸 그러고 있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더 뒤지래. 뭘 뒤져? 몰라 그냥 아무튼 무조건 뒤지래. 아주 뒤지겠다 진짜. 숙소는? 차 안에서 개처럼 구겨져서 노숙한다. 웬 노수? 아 인간들이 민박을 안 해줘. 내가 뭐 지들 잡아먹으러 왔어? 그렇게 차에서 잠이 들고 뭔가 지나갔어. 또 지나가. 뭐지? 다음 날 공기는 좋다. 제필은 물에 빠져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각 전국에서 수백 명의 물에 빠져 죽은 사망자들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계곡. 분석해 봤을 때 이 사건은 저희가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염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비상대처법을 구성하시고 가장 먼저 사망 원인 파악에 주력하세요. 유가족들과 이웃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망자들의 행적을 살펴본 결과 몇 개월 전부터 식욕이 과도할 정도로 왕성했고 섭취량에 비해 체중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늘지 않았으며 사망 2, 3일 전부터는 급격한 식욕 부진과 극심한 구갈 증세를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들을 파악해봤는데 그런 증세를 보이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사망자들 역학 조사 시작했습니까? 네,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겁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땡겨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사망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발견된 것은 바로 연가시. 연가시야. 사막이나 메뚜기 따위의 육식성 곤충을 숙주로 삼아 그 몸속에서 기생을 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산란기가 되면 숙주의 뇌신경을 자극해서 물속으로 뛰어들게 한 뒤에 숙주의 몸에서 빠져나와 물속에 알을 낳는 방식으로 종족을 번식시켜요. 이전에도 사람 몸에서 나왔던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종이라는 거예요. 사망자들은 이전에 어딘가 물가에서 물놀이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물속에 있던 유충들이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항문이나 구강을 통해 침입했을 게 분명해요. 숙주가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놈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을 거고, 그러다가 번식기가 됐을 때 이유 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시신들이 발견된 물속을 조사해봐. 이놈들의 유충이 있을 거예요. 연가시는 번식 능력이 엄청나서 한 놈이 수십만 개의 알을 낳고 죽어. 즉, 사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이번 여름에 물가로 물놀이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황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은 변종 연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방송을 본 재혁은 급히 집으로 향하는데 알았어. 가족들은 계속 물 마시는 중. 너 여름에 애들 데리고 계곡으로 물놀이 갔었지? 빨리 애들 옷 입혀 빨리. 왜? 병원 가야 돼. 하지만 병원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 질병대책본부에서는 영가 씨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놈들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물리력으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약물로 괴사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충제 말하는 겁니까? 바로 실행. 감염자들은 모르고트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봐, 우린 약을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모조리 다 죽는다고. 가시죠. 쓰지 말라니까. 하지만 구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과장님, 저 임지혁입니다. 정신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증세를 보여가지고 지금 병원 데려가려고 하는데 병원마다 난리가 나가지고요. 예? 원무가루요? 여보세요? 나쁜 새끼 그동안 해먹인 게 얼만데. 재혁은 병원을 찾아보지만 쉽지가 않고. 그런데 연주가 난데 우리 가족들이 감염된 것 같아. 뉴스에서 발표한 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병원마다 연락해 보고 있는데 너희 좀 연결해주면 병원이 있나 해서. 그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영가 씨가 처음 발병한 강원도의 상황도 엉망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장님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어디야? 아직 강원도야 왜? 언니랑 준우 얘지. 연가시 감염자야. 제필은 연주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형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혁의 가족들 또한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영가 씨에 감염된 사람들의 폭주. 재혁은 필사적으로 가족들을 막아냅니다.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그들은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두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번 변종 연가시 사태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다른 어떤 재난과 재해보다도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들만 10만 명이 육박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들은 전국적으로 최소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가족들을 데리고 임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효약을 찾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봄에 더위가 몰려오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이장님은 제필에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개울가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들을 봤어. 자신이 본 것을 말해줍니다. 그 놈들이 개울가에다 개를 풀었어.
난 그 망할 놈들이 병든 개들을 버린 줄 알았어. 개 시체들 꼬라지가 아주 흉측했단 말이지. 그때 걸려온 전화. 찾아냈어요. 뭘? 그 조화제약 주식 사들인 놈들 찾아내라며요. 특혜 어떻게 됐어? 그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언제? 다 빠져 죽고 나면? 전염성 없다고 여유 부리지 마. 최소한 확인된 감염자만 100만이야 100만. 정신 똑바로 듣잖아. 그리고 발견된 영가 씨의 치료제. 집에 있는 구충제 있잖아. 그걸 먹었는데 같이 그냥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어요? 그 약이 뭐였어요? 여기. 이건데요? 윈다졸? 증세는요? 영양실조 증세가 있긴 하지만 아주 미약한 수준이고요. 연가 씨는 괴사했습니다. 이것 봐. 효과 있는 구충제가 있었잖아. 선배가 다니는 회사가 조화장 맞죠? 거기서 나온 윈다졸이라는 구충제예요. 그게 연가씨를 퇴치하는 특효약이에요.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영가 씨 치료제 윈다졸의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고 이에 따라 저희 비상대책 본부는 조화제약 측이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를 얻어. 아유, 어서 오세요. 지금 빈혈 있죠? 그거 하나 주세요. 우리 집엔 그거 안 들어놨는데. 하지만 정작 윈다졸은 쉽게 구할 수가 없고 민다솔 있지? 그거 구해달래? 불안해들 감염자. 어쩌다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안 그래도 의약팀 애들이 난리가 나서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대. 재고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윈다졸이 그 특효약인 건 말이 되냐? 그 윈다졸 그거 작년 10월에 생산 중단된 거야. 우리 거기서 보지도 않았던 거라고. 생산 중단되기 전까지 납품한 약국이 있을 거 아니야? 재혁은 약국 리스트를 가지고 약을 구하기 위해 나갑니다. 보시다시피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생산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제는요? 원료제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하루 최대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만 명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 정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희 생산 라인 한계입니다. 그나마 장비가 버텨줘야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부탁합니다. 현재 시중 약국에서 윈다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비상대책본부가 연가시의 특효약으로 윈다졸을 발표한 뒤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시중에 있는 윈다졸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담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빠가 약 구해올 거야. 아빠 다니는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 아빠 언제 오는데? 금방 올 거야. 밤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기다리는 임시 수용소에 돌아온 재혁.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밤의 공포. 내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밖에 있던 감염자들은 물속으로 빠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감염자들의 이탈 현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경험되는 발작 증세는 특별한 사전 징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밤 시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약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오늘 약 몇 시에 나오냐고 난리들입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 네? 그 망할 새끼들이 다 하나도 못 만들었대. 이게 무슨 소리? 너야. 약 구했다. 약 구했어.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생산 라인이라서 급하게 재가동을 시키다가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생산 설비에 문제가 생겨 약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어요. 김 대표, 윈다졸 합성법을 공개합시다. 예? 재혁은 약을 구했다는 회사 선배의 연락을 받고 조화제약 공장으로 향합니다. 정부는 윈다졸의 합성법을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합성법은 특허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절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51%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브론스타 펀드에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 대가로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겠어요. 문서로도 보장받고 싶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 나라 최고의 감사팀을 동원해서 조화제약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거예요. 총리님, 선의를 베풀고 정부가 보장한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상상을 초월할 추징금을 얻어맞고 회사 문을 닫든지 선택하라고 하세요. 나쁜 새끼 3천원짜리 100만 원 받아 처먹네. 그것도 진해에서 기본한테. 자, 고마워. 가자. 어렵게 약을 구한 재혁. 이제 가족들에게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린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재혁. 저 어차피 3개만 있으면 돼요. 얼른 먹어. 얼른 빨리. 여기야! 여기 저기 있어! 여기 저기 그 결과는 참담한 뿐. 어떻게 됐습니까?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 진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이 사람들이 조화제약 주식을 사들였단 말이야?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위장 투자죠. 이름만 빌린 거라고요. 누가? 모르죠. 이 새끼가 이씨. 근데 딱 한 놈이 닭짓을 했어요. 이런 놈이 꼭 하나씩 있다니까. 거래잔 진평의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지체장애가 있는 놈 있는데 그 버섯 농장 주인 자식 중에 장남이 제약회사 연구원이에요. 그것도 놀라지 마시라. 조화제약.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저 회사를 아예 인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윈다졸의 합성법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저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어차피 수익이니까 가격만 안 된다면 당장 회사를 내놓을 겁니다. 너도 수상해. 약을 찾아 헤매던 재혁에게 걸려온 전화. 윈다졸 있는 곳을 알아냈어. 나 지금 거기로 가는 중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거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야. 요즘 세상에 너 같은 놈 하나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할 거 아니야? 이말할게요.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이전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특별 프로젝트 팀이 가동됐었습니다. 영가 씨가 숙주의 뇌에 단백질 물질을 보내서 숙주의 뇌를 조종한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뇌 질환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연구의 첫 단계가 포유류나 인간을 숙주로 삼는 변종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론스타의 회사가 매각되더니 새로운 대표가 R&D 본부를 가차없이 해체해버렸어요. 연구는 중단되고 우린 졸지에 공중에 붕 뜬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된 거 영가시로 돈이나 벌자고 제안을 했어요. 감정이 격해져 있던 상태라 그 자리에서 팀은 전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특효약을 개발하고 그걸 일반 구충제로 위장해서 시중에 미리 유통시키고 전국의 변종 연가시를 살포하고 주식을 사들였다? 맞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니? 주시면 뺏. 연구원에게 숨겨둔 약이 있는 장소도 알아내게 됩니다. 우리 그냥 기껏해야 형! 야 어딨어? 야 어딨어? 같은 새끼 야 어딨어 이 새끼야? 저기 저 안에 있어요. 연주 보고 약실을 차 가지고 오라. 시끄러 다 필요 없어. 아 연주는 우리 가족이랑 마찬가지야. 안 되면 뛰어야 새끼야. 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오라 그랬어. 야 어딨어? 이 새끼들. 이다저리 있어. 야 이거. 그때 누군가 문을 닫아버리고 안돼, 너 괜찮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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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제역과 제필은 연주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들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연주는 정부가 주화제약을 인수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선배,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조화제약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조화제약이 소유하고 있는 윈다졸 합성법을 다른 제약회사들한테 공개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떠오른 제역. 그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비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산 소다라는 원료제야. 그 원료제가 손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는 거거든.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비누 모양이 별 모양이든 하트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 다 똑같은 비누야. 교수네 애들은 다 하루도 못 버텨. 원료제 어딨어? 생산본부에 있어. 가자. 형! 이건 말이 안 됩니다. 5년 전에 브론스타가 조화제약을 인수한 가격이 고작 7천억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5조에 팔아먹겠다뇨? 이건 날강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제약협회장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어떻게 됐어?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그 나머지 연구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해외로 장소를 탔더라고. 팀장만 남아가지고 그 짱박아둔 약 처리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한 것 같은데 뭐 질질 끌다가 미처 처분을 하기도 전에 너한테 딱 걸린 것 같아. 야 잠깐만. 왜? 방금 팀장이라 그랬냐? 왜? 창고에서 죽은 그 연구원이 팀장이었다고? 맞아, 걔가 팀장이야. 이 새끼 씨. 그리고 죽은 팀장이랑 조화제약 대표 제임스 김 얘네 둘이 대학 동창이야. 꽤 절친이었던 것 같고 같이 찍은 사진이 많아. 냄새가 나지? 야, 서장님 청장실. I want to sign up the contract. Don't worry about it. I'll take care of it. Yes, sir. 이거였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개 같은 새끼들. 제역과 제필은 원재료를 무사히 확보하고 치료약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연가시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